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유는 뭘까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제안함으로써요. 자, 이러한 농촌의 운영이라는 게 결국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하다 보면 뉴슨스가 발생될 수 있는데 뉴슨스라고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음으로써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그냥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을 하는 게 농촌기본법의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여기 이게 바로 이제 Senate Report Committee의 Agriculture 쪽에 1983년도 우리가 내용에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1990년도 윌슨이 자신의 집을 샀을 때 윌슨은 뭘까요? 자신이 본인이 알았죠. 자신은 이미 존재한 그런 농장 인접지역에 이사하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본인이 알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당연하게 그대로 낙농하고 있는 그런 농장이 있었고 물론 지금은 조금 큰 거죠. 좀 커다랄지라도 하여튼 농장이 있는 것을 알았고 또 농촌기본법에 보게 되면 사실상 농촌 운영의 어떤 확충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뜻이죠. 계속 늘려도 관계없다는 뜻이죠. 없다. 그래서 모나코의 피고의 어떤 낙농과 운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당연하게 원심법원은 당연하게 원고의 어떤 민사적인 그 소송이죠. 뉴슨스 액션에 대해서 당연하게 기각시킨 게 올바르다 해서 그대로 원심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 판례라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뭐 눈치채고 알 수 있는 사항들이죠. 사항들이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터 플래슬리 프루트, 그죠? 코스터 이제 플래슬리 프루트, 콜롬비아 커러필. 여러분 뭘 이제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우리 동네가 플랭클린인데 콜롬비아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콜롬비아는 보통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플랭클린은 이제 DC 쪽이니까 플랭클린에서 콜롬비아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뭘까요? 이게 뭐 우리가 꼭 따라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링이 아니죠. 퍼슈에시브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참고를 할 필요 있다. 그런 거죠. 뭐 그래도 우리가 케이스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 페이지에서 봤던 우리가 이 모나코 이 팜에 대한 내용은 이 소위 농촌기본법에 대한 어떤 입장이죠. 아무리 기존에 있던 농촌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농촌의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모습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유지해야 된다. 그렇다면 뭘까요? 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 콜롬비아 라이트 팜이니까 콜롬비아 농촌기본법이 되요. 농촌기본법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법원이. 이제 ask to니까 뭐 결정하도록 뭐 그죠? 의뢰한다는 거죠.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한다. 여기서 이제 이 항소심에서의 정확한 그 법적인 문제는 뭘까요? 자, 이 소위 복숭아를 추수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받침대죠. 나무받침대의 생산 자체가 이 법의 농촌기본법, 콜롬비아 농촌기본법에 보호받는 농촌의 활동에 속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한 것이냐. 이게 과연 이런 것도 이 농촌기본법의 콜롬비아 라이트 팜 액트에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을 것인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피고죠. 피고가 이제 플래슬리 프루트라는 이러한 그 농장이죠. 뭐 어떤 과실을 재배하는 농장인데 하여튼간에 1960년도 이후부터 이 지역에서
복숭아를 이제 재배하고 판매했던 그런 농장이죠. 그래서 플레슬리가 이제 2006년도에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6년도 이후, 어떻게 돼요? 46년도 이후죠. 46년도 이후에 이 농장이 이제 새로운 이제 빌딩을 추가로 이제 증축을 한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이 복숭아가 많이 재배되니까 추수를 하다 보면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그 받침 때를 생산해서 하여튼간에 그 통에다가 나무 받침대 위에다 이제 통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복숭아를 이제 그죠? 거기다 집어넣고 이걸 운송하는 수밖에 없죠. 운송하는 그런 나무 받침대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1997년도에 와서 원고인 매트와 이제 캐슬이라는 커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소위 플레슬리라는 농장, 복숭아 농장의 인근에 있는 바로 붙여 있는 그죠? 인접해 있는 그 그죠? 민가를 만드는 주택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2006년도까지 플레슬리에 대한 어떤 항의는 없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9년 동안은 아무 항의가 없었어요. 불만 사항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이제 결국은 2006년도 이제 이쯤이 뭘까요? 결국 이제 소음도 나고 또 이러한 나무 받침대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먼지도 나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어떻게 돼요? 9년 만에 이제 이 플레슬리라는 농장을 상대로 이제 뉴슨스 액션을 그죠? 소를 제기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러한 소음과 그죠? 이 먼지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그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뭐 여기 보면 이제 주택이죠. 주택의 어떤 주택의 속에서 우리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죠? 부분들을 실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는 그런 뉴슨스라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 배울 거예요. 소위 이제 불법 행위법상에 우리가 소위 그 뭐라 그래 우리가 보게 되면 주거권 어떻게 보면 조용하고 평안한 주거권이 우리 기본권이죠. 이게 바로 이제 enjoyment of their property, enjoyment of our property라는 거죠. 어떤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또 이런 그 평온하고 안전하고 하여튼 조용하고 뭐 이런 주거권이라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속하겠죠.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바로 이게 생활 소음이라든지 또 이런 먼지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9년 만에 소를 제기한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장의 입장에서 뭘까요? 자, 기각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우리가 콜롬비아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보호를 받는 게 아니냐라고 한 거죠. 콜롬비아 농촌기본법 입장은 뭘까요? 자, 이 해당 지역에 변화가 있기 전 1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농장의 운영이라는 것은 뉴슨스가 될 수 없다는 얘기. 어떤 경우에 한마디로 그 토지의 어떤 변화가 있을 당시에 뉴슨스가 아니었다 그러면 당연하게 뉴슨스 아니죠. 당시에 당연하게 그 뉴슨스가 아니었다 그러면 뉴슨스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아닌데 웬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원심법원에서는 소위 피고의 손을 들어준 거죠. 들어주면서 이제 화가 났으니까 코스토가 이제 항소를 하는 그런 케이스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콜롬비아 그 농촌 기본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촌 활동만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촌 활동.
우리가 생산활동이 아니고 농촌활동이지 생산활동은 보호할 수 없다는 얘기 주장하는 거죠. 피오가. 그리고 또 프레슬리 그 농장 입장에서 뭘까요? 야, 이게 받침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복숭아를 추수하고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왜 말이냐, 그죠? 그러니까 뭐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소위 농장 생산품을. 따라서 이 받침대를 생산하는 것 자체도 뭐 부수적인 거니까 농촌 기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겠죠. 하는 것이다.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나눠드린 부분이 이제 여기가 조금 조금 잘려서 그죠? 잘려가지고 이제 제가 요 다른 요 잘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우리가 했던 게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까지.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법원이 당연하게 그 농촌 기본법, 그죠? 기본법의 이 조항들을 당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판사의 입장은 뭘까요? 적용하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그래서 법을 우리가 법령을 해석하는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그 입법적인 의도의 어떤 그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거기에 효력을 부과하는 거죠. 이 블레디나 로버트 일렉트릭 매니팩처링이나 콜롬비아 스프링 코트의 아주 중요한 이제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법을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냐. 법을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우리가 법을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뭘까요? 자, 뭘 우리가 이제 검토해 봐야 돼요? 자, 콜롬비아 농촌기본법의 법령, 그죠? 법령의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죠, 우선. 그리고 그 법문들, 해당된 법문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스태튜토리 컨텍트니까 법문이죠, 법문. 법률적인 그 텍스트의 입장에서 우리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뜻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촌기본법의 어떤 법률의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의 내용의 하나하나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통용되는 그 문자의 내용대로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법적인 그 내용이라는 게 뭘까요? 용어죠. 법적인 용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명확하고 확실하다 한다 그러면 단하게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해당 법률에 그냥 있는 뜻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뜻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뭐 더 이상 뭐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한다든지 또 축소 해석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대입해서 적용하면 끝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법문 이상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더 이상 우리가 더 나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나 벤처 쓸데없이 말이죠. 과감하게 뭐 할 수도 없는 거죠. 벤처니까. 그리고 거기다 뭐 더 이상 뭐 붙일 필요도 없는 거죠. 군더더기 더 붙일 거 없고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것이 뭐 앞에 부분은 뭘까요? 그대로 뜻이 명확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뜻이 명확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뜻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언클리어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법률의 법률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 뭘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법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죠. 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런 법률을 제정했는지 그리고
법률의 입법, 그죠? 역사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법문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건 그죠? 의회 위원회 보고서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뭘까요? 이 케이스에 있어서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법률 규정의 어떤 검토라는 게 바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콜롬비아 농촌 기본법 자체는 뭘까요? 농산품, farm product, 농산품이라는 것은 뭐냐? 뭐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농산품이죠. 농산품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예요? 뭐 포레이지니까 뭐 먹이죠. 사료라든지 또는 뭐 이것도 뭐 저기 식물들이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뜯어먹는 식물이죠. 식물들. 그리고 뭐 곡식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이것도 먹이죠. 먹이나 낙농 이런 것들 포함된 또 것들까지 포함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이고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필요한 식물이라든지 동물 같은 농촌 그죠? 제품이죠. 농촌 제품을 우리가 얘기한다. 거기는 뭘까요? 당연하게 가금류라든지 가금류에 유사한 어떤 가금류 그죠? 생산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가축이라든지 또 거기에는 이제 포유동물, 뭐 초식동물, 뭐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야채, 뭐 다른 상품으로서 특히 뭐 식품이라든지 혹은 뭐 먹이라든지 혹은 섬유질 같은 것이 통합된 어떤 상품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촌 우리가 제품이라 본다는 거죠. 농산물로 보는 거죠. 농산물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임산물이 아닌 것은 다 농산물이 대부분 다 해산물이나 임산물이 아니면 거의 다 농산물이죠. 농산물은 농지에서 생산되는 특히 뭐 과수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방목도 하게 되면 소들이 말들이 혹은 젖소들이 뛰어놀잖아요.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돼지나 닭들 키우게 되면 폴트리라든지 뭐 라이브스터 같은 경우는 뭘까요? 또 가축들 있잖아요. 가축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든지 동물들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농산물이다. 농산물이라 보는 거죠. 농산물이다. 자, 이번에 농산물에 대한 이 광범위한 어떤 정의가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나무로부터 우리가 생산될 수 있는 그 제품이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든 팔렛이라는 복숭아를 우리가 보관 운반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그러한 뭘까요? 받침대 같은 거죠. 받침대 통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게 뭐 농산물에 해당되느냐 이제 따져야 되겠죠. 이게 지금은 이러한 판례들이 사실은 우리 프랭클린에는 없고 콜롬비아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어떤 농산물에 대한 확대 해석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이 받침대라는 건 뭘까요? 뭐 결국 나무라든지 못이라든지 스테플스 있죠? 스테플러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디귿자 형식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무를 확 찍는 게 있어요. 이러한 같은 이런 걸로 구성된 게 이제 펠렛이죠. 그래서 펠렛에 사용되는 그 나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기본적으로 피고에 농지 밖에서 그죠? 얻을 수 있는 거죠. 농지 밖에서 아무래도 나무니까 나무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산품이라는 것은 이 생산품이 뭐예요? 이 펠렛, 이 나무라는 결국에서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키워서 생산해서 그죠?